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얘기를 문제로 내어봤습니다. 디지털 역기능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130회 관리에서 나왔었고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간 내용이 이제 기만적 설계. 네. 디지털 역기능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몰입이라든지 기만적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만적 설계, 일부러 기만하는, 누구를, 사용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형태에 대해서 문제를 좀 내어봤습니다. 우선 역기능에 폐해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뭐 우울증, 불안장애, 뭐 활동량 저하, 뭐 양극화도 발생하고 디지털 격차도 발생하고 정보의 편향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폐해들을 좀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운데다가 그 중요성을 좀 가운데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하는 설계 방향을 제일 오른쪽에 좀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사항에 맞춰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역기능 서비스 중요성, 그 다음에 기만적 설계를 여기 살짝 여기 아래에다 엮어놨죠. 네. 그래서 세부 질문들을 도입부에다 같이 써서 만드는 형태도 한번 고려를 좀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마지막을 설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다들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작용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 서비스 활용해서 발생하는 개인, 사회, 국가에서 발생되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작용. 네,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실제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하위로 내려가는 이런 기만적 설계나 이런 내용들이 과연 나올까,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역기능 자체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 디지털 격차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역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디지털 포용 관점한 얘기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역기능에서 넘어서 아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대두되겠지만 AI에 대한 역기능 문제들도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관점으로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대응 관점으로. 그 중에 이제 기만적 설계라는 거는 일부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결제를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갑자기 없던 비용이 막 뜬금없이 튀어나오게 한다던가, 뭔가 이제 회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탈퇴 기능을 어딘가 굉장히 모르는 곳에 숨겨놓거나, 즉 사용자를 속여서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사용자의 행동, 예를 들어 이거 1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 1시간 뒤면 끝납니다, 이 세일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어떤 압박을 주어서 행동을 유도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기만적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구매, 가입과 같이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기능 자체를 은닉하거나 혼동 또는 압박, 유도해서 다양한 유형 동안 이제 서비스 설계 방식을 이제 기만적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은닉 또는 인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압박하거나 혼동 유도하거나, 이런 큰 관점에 왼쪽에 있는 구분 단위로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형 쪽으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안에 내부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유추하기 쉬운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숨겨진 비용을 숨기거나, 구독 자체도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반복되게 구독되게 한다거나, 또는 자동 선택하게 한다든가, 취소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플로어를 여러 개 둬서 어렵게 만들거나, 아예 강제 취소를 하게 하거나, 비교를 방지하거나, 그 다음에 희소성 같은 거, 이제 재고가 얼마 없어요. 긴급성, 시간이 얼마 없어요. 감정적 선택, 일부러 이제 제한 거절하면 약간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일부러 활용하는, 또는 시각적인 간섭, 예를 들어 잘 보였으면 싶은 거는 큰 글자, 안 보았으면 싶은 글자는 작은 글자, 이런 시각
간섭이라고 하네요. 좋은 단어로. 이런 단어를 쓴다던가 속임수 문구를 두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기만적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크 패턴이라고 또 합니다. 네. 그 개념적인 내용들만 좀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계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 서비스 설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UI 플로우를 보고선 이 사람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취약점을 가지고선 어떤 상호작용, 어떤 영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영향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서비스 설계를 해야겠다는 실행 계획을 세우는 이런 형태의 설계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법이나 기술적 또는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 기술적 같은 경우는 이제 AI 같은 거 많이 활용하니까 AI 협업적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술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제 목차를 그 큰 대응 방향에 그룹핑을 했는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보편화시키다든지 아니면 최신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많잖아요. 저희들 뭐 휴먼 생체 인증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생성형 AI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는 형태의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이런 토픽뿐만 아니라 다른 토픽에도 다들 잘 쓰시겠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응 방법 아니 대응 요소도로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하세요. 단 조금 더 깊이 있게만 어떤 부분이 AI로 활용했을 때 좋아지는지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뎁스 낮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러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간단히만 봐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2교시형 마지막 그 해설지를 작성하면서 제가 낸 문제, 여기 마지막을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일부러. 그래서 샤프 XAI라고 안 썼어요. 일부러 X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한두 개 일부러 근거처럼 넣었고요. 그 다음에 AI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도 냈지만 안전한 AI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한 디지털 격차이기 때문에 역행이 디지털 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좀 많이 적어봤습니다. 실제 시간이 나고 어떤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 마지막 한글까지 좀 간절함, 내가 여기까지 알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써봤어요. 네.